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이 당신의 뱃살을 키우고 당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데 뱃살은 자꾸만 늘어나고 혈당 수치는 점점 올라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밥 지을 때 이것 딱 한 스푼만 넣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몇 달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한상백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먹던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박미자 할머니는 입던 옷이 헐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당뇨나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혹시 매일 이렇게 밥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자레인지에 밥 데우고, 점심에도 데우고, 저녁에도 데우고, 아니면 밥솥에 하루 종일 보온해둔 밥 드시거나, 냉동실에서 꺼낸 밥 드시거나. 잠깐만요. 바로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데운 밥을 먹으면 혈당 지수가 갓 지은 밥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곡기가 변하면 비위가 상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곡식에 좋은 기운이 변질되면 우리 위장이 상한다는 거죠. 동의보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미곡지기 청양자 생명지근본. 곡식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생명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은 이 소중한 기운을 모두 잃어버려요. 마치 시든 꽃처럼 생기를 잃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췌장이 무리하게 일해요. 마치 평소에 천천히 걷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야 하는 것처럼요. 둘째,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뱃속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집니다. 셋째,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뱃살로 바로 저장돼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습담이 쌓인다고 표현합니다. 습담이 뭐냐고요? 몸속에 쌓이는 나쁜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흙탕물이 맑은 개울에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탁해지는 거죠. 이 습담이 혈관에 달라붙고 뱃속에 쌓이고 내장 주변에 엉겨붙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밥도 많이 안 먹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벌써 여러 해가 됐고, 약도 꾸준히 먹고 계셨는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 짓는 방법만 바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몇 달 만에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고, 혈당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3초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을 위, 가운데,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중초가 바로 우리 뱃속, 즉 소화기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 중초에 습담이 쌓여서 기기불창이 됩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좋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것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뱃살도 안 빠지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반대로 제대로 지은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청양지기를 돋운다.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뜻이에요.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소화가 잘 되고 대사가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뱃살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밥할 때 넣는 기적의 한 스푼이 도대체 뭔지 말입니다. 바로 식초예요. 밥에 식초를요?
그럼 신맛이 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지으면서 신맛은 거의 사라져요. 대신 밥이 더 윤기나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아무 식초나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에서 발효된 식초여야 해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좋습니다. 쌀 2컵에 식초 1티스푼만 넣으면 돼요. 왜 식초일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지수를 크게 낮춘다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도 식초는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해요. 동의보감에서는 초능간에 들어가 어혈을 없애고 비위에 들어가 소화를 돕는다고 했어요. 간과 비위는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과 소화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거든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일을 하죠. 비위는 소화기관을 말하는데 여기가 건강해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돼요. 식초가 이 두 곳을 모두 도와주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뱃살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뱃살이 빠지는 원리가 정말 신기해요. 식초가 들어간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급하게 나오지 않아요. 인슐린이 급하게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서 지금 당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특히 뱃살로 저장하라고 하죠. 하지만 식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적당히 나와서 지방 저장 신호가 줄어들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간기를 소통시킨다고 표현해요. 간 기능이 원활해지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밥맛은 더 좋아졌는데 먹고 나서 졸리지도 않고 배도 덜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졸리지도 않고 뱃살도 덜 쌓이는 거예요.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 귀리 한 숟가락. 쌀 씻을 때 귀리를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해본 결과 귀리를 넣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한의학에서는 귀리를 연맥이라고 해요. 본초 강목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연맥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보충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기운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귀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뱃살 빼는데도 정말 좋아요. 먹고 나서 배불러 하는 느낌이 오래 가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죠. 두 번째, 강황 조금. 밥이 다 지어진 후에 강황 가루를 조금만 넣어보세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연구해본 결과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개선한다고 나왔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예요. 인슐린이 혈당 좀 낮춰라 하는데 몸이 싫어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혈당도 잘 안 내려가고 뱃살도 잘 안 빠져요. 한의학에서는 강황을 울금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울금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어혈을 없앤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뜻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뱃살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마치 막힌 도로가 뚫려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니는 것처럼요. 세 번째, 냉각법.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밥을 다 지은 후에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완전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세요.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밥이 식으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생겨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해보니 이 과정으로 저항성 전분이 많이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뱃살 빼는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항성 전분은 우리 장 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장 속 좋은 균들이 많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뱃살이 더 쉽게 빠져요. 한의학적으로는 곡기가 안정된다고 표현해요. 곡식의 기운이 안정되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부는 날보다
잔잔한 날 배가 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순자 할머니는 거울을 보는 게 괴로우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나왔나 하면서 한숨을 자주 쉬셨거든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됐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혈당은 높았다가 낮았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안정되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옷을 살 때도 이제 당당해져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비위가 건강해져요. 비위는 소화기관을 말하는데 이게 건강하면 운화가 잘 됩니다. 운화라는 건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작용이에요. 마치 우체부가 편지를 정확한 주소에 배달하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영양을 보내주는 거죠. 운화가 잘 되면 필요한 영양은 잘 흡수되고 필요 없는 건 잘 배출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놀아주기가 힘드셨어요. 조금만 뛰어다녀도 숨이 차고 무릎도 아프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와? 하는 손자 말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반년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손자들과 축구도 하고 숨도 덜 차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이 할아버지 배 만지면서 와, 할아버지 배가 작아졌네 라고 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무릎까지 좋아진 걸까요? 뱃살이 빠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는 한의학 원리예요. 몸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개선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일 3성 1월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 3번씩 한 달 하면 몇 년의 효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현미나 잡곡밥은 어떤가요? 더 건강하다고 하던데. 좋은 질문이에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현미는 조미라고 해서 거친 곡식에 속해요. 영양은 좋지만 소화하기 어려워요.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비위허약한 자는 정미를 먹는 것이 낫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대신 백미에 귀리나 기장 같은 부드러운 잡곡을 조금씩 넣는 게 좋아요. 조화로운 배합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한의학 원리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당뇨는 없는데 뱃살만 빼고 싶어요. 이 방법이 도움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보다 몸의 회복력이 더 빠르거든요. 뱃살이 생기는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요.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가요. 특히 뱃속 내장 주변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우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도 적당히 나와서 지방 저장보다는 에너지 사용에 집중하게 돼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조화로우면 자연히 살이 빠진다고 봅니다. 억지로 굶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사실 이런 지혜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식지방이라고 해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에서 식치는 약치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거지만 음식은 근본부터 바꾸는 거거든요. 마치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려서 끄는 것과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간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소중한 지혜들을 잊어버린 거죠. 인스턴트 음식, 전자레인지, 패스트푸드. 편리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이제라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되살려 보세요.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합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쌀 준비하기. 쌀을 평소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때 귀리를 한두 숟가락 넣으시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30분 정도 불려두세요. 그러면 소화가 더 잘 돼요. 한의학에서는 셈이라고 하는데 쌀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식초는 자연 발효된 식초여야 진정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음식이 정결한 기혈을 만든다는 원리거든요. 2단계 식초 넣기. 쌀 2컵 기준으로 식초를 1티스푼 넣어주세요.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좋아요. 합성 식초는 피해주세요. 자연 발효된 식초여야 진정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천연 재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연지물이 천연지기를 만든다는 원리죠. 3단계 밥 짓기. 평소처럼 밥을 지어주세요. 물량은 조금 줄여도 돼요. 식초가 밥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밥을 지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한의학에서는 심정기화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야 음식의 기운도 좋아진다고 봅니다. 4단계 강황 넣기. 밥이 다 지어지면 강황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조금씩 넣어보세요. 강황을 넣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해요. 5단계 냉각 후 재가열. 밥을 뚜껑 열고 30분에서 40분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 다음에 먹을 때 필요한 만큼만 데워서 드세요. 이 과정이 한열 조화를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서서히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되며 뱃살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 번째,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바꾸면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점진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급급한 마음은 도리어 병을 키운다는 말도 있거든요. 두 번째,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수치를 체크해 주세요. 수치가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해요. 의약병용이라고 해서 한방과 양방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 양을 더 줄여주세요. 처음에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각기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강황은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강해서 혈액 관련 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나왔나? 당뇨는 물론이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무릎도 아파서 걷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날씬했는데 요즘엔 옷 사러 가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셨고 당화 혈색소가 많이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야구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부인분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옷을 고르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왜 무릎까지 좋아진 걸까요? 뱃살이 빠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상병하치 하병상치라는 말이 있어요. 위의 병을 아래서 치료하고 아래의 병을 위에서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뱃살을 빼니까 무릎까지 좋아진 거죠. 그런데 뱃살이 빠지는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혈당이 안정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몸에서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거든요. 특히 뱃속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죠. 하지만 우리 방법으로 하면 이 신호가 약해져요. 둘째, 저항성 전분이 장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요. 좋은 장내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그러면 지방 연소도 더 잘 되는 거죠. 셋째, 소화가 잘 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담이 빠지는 거예요. 습담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뱃살도 빠지죠. 넷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과식을 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감소해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용해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화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밥을 드실 때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심화기 혈지주라고 해서 마음이 기혈의 주인이라고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으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세심만작 백병불생. 마음을 세심하게 하고 천천히 먹으면 100가지 병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뱃살도 안 빠져요. 천천히 드시면서 아,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이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요.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지으면서 식초의 신맛과 냄새는 대부분 날아가요. 대신 밥이 더 윤기나고 부드러워집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하실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산미입간이라고 해서 신맛이 간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간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뱃살도 빠지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혈당은 괜찮은데 뱃살만 문제예요. 이 방법이 도움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보다 몸의 회복력이 더 좋거든요. 뱃살이 생기는 것도 빠지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예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안정시키면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져요. 한의학에서는 당뇨와 비만을 상관지병이라고 봐요. 서로 관련된 병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기혈불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음식으로 기혈순환이 개선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도 드시나요? 이 방법이 정말 안전한 건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안심하세요. 우리가 알려드린 재료들은 모두 천연식품이에요. 식초, 귀리, 강황. 모두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것들이죠. 동의보감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안전한 재료들이에요. 다만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이론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는 거죠.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혈이 조화로우면 정신도 맑아진다는 한의학 원리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효과를 직접 체험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없어도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아요.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고 복잡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해요. 한의학에서는 간이편법을 중시해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 오히려 더 좋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꾸준히 하기 힘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하시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요.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몸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밥 먹고 나서 졸리지 않은지, 몸이 가벼워졌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기분이 좋아졌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시면 계속 할 동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세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옷을 입을 때 기분 좋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건강한 변화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